구체적으로 어떤 실행이 필요할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스를 전달해드리는데 첫 번째 소식은 부산시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급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구덕운동장 재개발 그리고 백양터널 무료화 전환이 있네요. 네, 서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이제 부산시가 강력하게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던 사업이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었죠. 주민들은 물론 이제 해당 지역구 의원 또 시의회에서도 원점 재검토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또 의견 채택도 이제 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네. 부산시에는 이런 우려를 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습니다만 결국 지난 20일에 시민 의견을 물어서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한 발을 물러선 부분입니다. 또 백양터널 유료화 문제 역시 내년 1월 민간 사업자로부터 관리 운영권을 이관을 받게 되는데요. 요금 수준을 현재보다 낮춰서 유료화 유지를 이제 밝혀왔습니다만 여기도 주민들 또 의회 시민사회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박경규 시장이 지난 26일 날 신백양터널이 완공되는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무료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일주일 상간에 부산시가 좀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추진하던 사업 두 개가 잇따라서 유보 또는 변경되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언급하신 구덕운동장 재개발하고 백양터널 무료화 전환. 사실 부산시가 강하게 추진하던 사업이긴 한데 이게 여러 반대에 부딪히면서 네네. 입장을 바꾼 거거든요. 네네. 뭐 결국 사전에 여론을 좀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두 사업 다 보게 되면 시의 추진 배경에 대한 약간 고심의 흔적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 300만이 넘는 도시인데 사실 축구 전용 구장이 없잖아요. 이제 그 없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또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덕운동장을 전 축구 전용 구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뭐 여론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오래된 네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백양터널의 문제도 전국의 이제 최다 유료도로 도시죠. 부산의 민간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무료화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약속도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교통량도 많고요. 이전에 이제 유료도로를 무료화했을 때 늘어나는 폭증하는 차량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통 흐름이 악화된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산시다 보니까 이걸 무료화하긴 해야 되는데 이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뭐 예상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신백양터널 계획 이 이제 수립돼 있는 문제도 있고 네. 그래 되면 나중에 이 도로의 연계성이라든지 유료화 문제 이런 것들도 다시 이제 불거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낮춰서 유료화를 좀 유지하는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업 다 구동운동장은 불과 5년 전에 지금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또 백양터널 역시 민간의 관리 운영이 끝나면 당연히 무료화하는 걸로 시민들도 인식하고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왜 우리만 피해를 봐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반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 부산시가 이런 기존의 정책 방향들을 틀고자 했다고 하면 좀 확실한 명분과 대안도 필요했을 거고 그리고 해당 지역의 동의가 가능한 수준 해법을 제시한 다음에 뭐 유료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구동운동장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 입장을 그렇게 반영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뭐 어려워 보입니다. 예. 문제는 앞으로 각종 사업 뭐 정책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면 이거 추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반대가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최근 이 기대에 이제 아파트 건립을 두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죠. 네. 결국 업체가 이제 아파트 건립을 포기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가 명확한 사업 같은 경우에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제 충분한 논의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행정에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관계가 명확한 터널, 뭐 공원 이런 거는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또 반대하니까 또 뒤로 물러서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낙동강 처세도래지 주변에 이제 뭐 대교 건설이나 이런 문제들은 환경단체가 반대해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많은 데에서는 주춤거리고 이해관계가 좀 덜한 데에서는 밀어붙이고 이렇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보니까 뭐 공론화위원회를 하고도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한 뭐 당위성 또
일부의 지지만으로 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 공공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시가 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또 의지 표명 또 추진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사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뭐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 일인데 네. 이게 반복이 되면 아무래도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쌓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지. 예, 어떤 정책이든지 일방적인 수혜나 피해가 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네. 뭐 당연히 이제 어떤 수혜자도 있는 거고요. 또 뭐 피해를 보는 이제 집단도 생기기 마련인데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이해와 수용성이 전제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그런 정책들이죠. 네. 단지 이제 그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주민들이나 지역이 피해를 계속 보게 한다. 이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걸 겁니다. 결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지속적인 대화라든지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현대 시 정책을 펴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시가 이제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이렇게 반복하고 싶지 않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이해관계가 명확한 정책 분야에서의 어떤 시민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나 어떤 절차, 체계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춰야 되는데 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판단하고 기억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 정도까지 이슈가 되고 공론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찬성 여론을 가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네네.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엎어진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예산도 많이 들어갔을 테고 공무원들의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됐을 텐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자꾸 행정력 낭비다 이런 네네, 비판을 네.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다. 예, 앞으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물밑 작업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하더라도 좀 공론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두 번째 소식 부산시의 현명한 추진이 필요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부산시가 퐁피두 센터 부산 분관 유치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들어갔는데 한편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지난 27일이죠. 부산시가 퐁피두센터 부산 유치와 관련한 토론회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운영 방향이라든지 총 사업비, 운영비, 또 예상 수익과 관람객 규모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20세기와 21세기 현대 미술사를 아우르는 방향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방향성을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예. 총 사업비는 이제 부지를 제외하고요. 약 1,081억 원 규모로 이제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연간 125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이제 밝혔는데 관람객은 연간 한 46만 명 정도 네. 예상을 하고요. 수입은 입장료와 교육비 등을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를 이제 수입으로 잡고 있으니까 한 75억 정도가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네, 이걸 네. 어떻게 차익을 보전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데 특히 부산시는 이제 서울이나 여타 다른 세계 분관과 달리 4년 또는 5년이 아닌 항구적 분관이 될 걸로 예상한다. 네, 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 기대에 그래서 새로운 건물이 이제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이제 시민단체나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퐁피두 분관의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보더라도 분관의 경우에 이 항구적으로 가는 미술관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4년 내지 5년이고 굉장히 이제 컨셉을 명확하게 잡아서 공간도 적고 이런 부분들로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가 또다시 이렇게 이제 뭐 예측치만 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만 돌리는 이게 맞느냐 이런 낙관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빠르면 내년 12월에 본계약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비용 규모도 꽤나 크고 예 청사진도 필요하고 비판이나 우려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듣는 그런 신중한 접근 당연히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 이후에 사실 큰 성과를 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결정적인 뭔가를 낸 게 없다 보니까 예, 예. 저는 조금 조급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언뜻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뽕피두 분광만 하더라도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벌써 수년째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 항구적 분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실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명세 외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어렵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저는 도리어 그런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에 담긴 내용들을 이제 뽕피두 센터하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MOU 이제 하고 하면 할 텐데 이 협상 과정에
입장에서 이런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충분히 내놓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만약에 건물을 1,000억 이상의 건물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4년 5년 하고 만약에 끝난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또 낭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근데 이제 이전에 어떤 그 부산시 입장을 보면 이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는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입장만 계속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시에 이제 유리한 방향에서만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협상 과정에서도 저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클 거다. 무조건 유치하는 데만 목적을 두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부산 시민들은 이런 협상을 원하고 협력을 원하고 뽕피드 분관이 이런 항구적 시설로서의 어떤 세계적인 분관으로서의 어떤 뭐 자리매김을 하길 원한다. 그래서 기존의 뽕피드 정책과는 다른 확실한 미래 비전을 좀 제시해달라. 이런 협상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유지구입비를 그러니까 부지구입비를 제외하고 1,000억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시설의 유치보다도 그 시설이 실질적인 어떤 부산의 관광도시 이미지와도 어울릴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느냐. 여기에 더 방점을 찍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퐁피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일단 몰라요. 네. 물론 굉장히 유명하죠. 네. 들어는 봤죠. 근데 그게 이제 부산에 온다니까 반가운 마음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실행 계획을 보니까 뭔가 중간에 좀 틈새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면밀하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보여줘야 되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는 좀 비공개가 많았고 좀 틈새도 많다라는 지적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소식. 내년도 글로컬 대학 지정이 있습니다. 이 부산에서는 동아대와 동서대 연합이 2기 본대학으로 지정이 됐다고요. 예, 어제죠. 28일이었습니다.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 위원회가 이제 밝혔는데요. 부산은 동아대와 동서대 연합이 이제 본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인근 경남 같은 경우는 인제대와 창원대와 도립대학 간의 연합. 그래서 경남은 2군데, 부산은 1군데가 이제 최종 본대학으로 선정이 됐는데 부산은 지난해 이제 부산대 부산교대 통합 모델을 가지고 이제 1차 선정이 된 바가 있었죠. 예. 여기에 반해서 경남은 지난해 경상국립대회 올해 2곳이 선정되면서 전국 20개 대학이 이제 지정 연합을 포함해서 20개 대학이 지정이 됐는데 부산은 2곳, 경남은 3곳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들 대학은 향후 5년간 이제 한 1,0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매년 200억씩 해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매년 이행 계획에 대한 평가도 물론 받게 돼 있습니다. 한편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동명대와 신라대 연합 이 이제 계속 했었는데 예. 내년에 새롭게 도입될 걸로 보이는 예비 지정 대학의 선정이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부산대하고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통합을 전제로 이제 선정이 된 모델이었고 동아대, 동서대는 통합 산학 협력단 기반의 이게 뭐 시와 대학 간의 공동 이익을 실현을 목표로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대학은 부산시가 참여하는 연합 거버넌스를 일단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제 특화 중심의 캠퍼스 운영과 지역의 이제 산업단지와의 협업을 모델로 해서 사립대학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이런 이제 혁신 방안을 내고 이번에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학력 인구의 급락 그리고 지방 소멸 시대에 지방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뭐 모든 대학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뭐 마지막 끈을 잡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좋게 보면 정부가 대학의 혁신을 좀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의 가능성을 높인 그런 대학에다가 매년 200억씩 5년 동안 지원하겠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근데 이제 실제 성과를 확인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또 내년부터는 2년간 5개 대학씩 10개 25학년도 26학년도에는 또 이제 5개 대학씩 또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정된 내용만 가지고 5년간 1,000억 원이 투입되면 대학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모델로 바뀔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글로컬 대학이 되나?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나? 그전에도 대학을 위한 투자 사업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음에도 지방 대학이 사실 경쟁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 걸 보면 뭐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뭐 개인적으로도 각 대학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책들이 좀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서 대학도 살고 지방에 좋은 인재도 유치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갈자즘에서는 매일 다양한